하겠습니다. 바꾸기 전에 시간 끌면 큰일 납니다. 시간 잘 없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김재원입니다. 이어서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유식사상에서의 공성과 중도의 사상적 기입니다. 바로 문제의 제기부터해서 읽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인도불교 사상사에서 공과 중도의 사상에 관한 기술은 초기 경전을 비롯하여 대승불교의 반야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맥 속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대승의 공사상은 교리사적으로 볼 때 용수의 이계설을 비롯한 초기 유광불가의 삼성서의 교리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나가와 같이는 삼성설이 반야경 계통의 공사상을 대승한 용수의 이계설을 더욱 진전시킨 형태로서, 즉 삼성설은 공사상에서 출발하여 공을 근저로 하는 13장에서 삼성설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유식사상사에서 최고층의 사상을 보이는 고달지 제4장 진실품의 고설 중에는 유식적인 공관이라 칭할 만한 유가형태의 독특한 실제관 혹은 진실관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품에서 제시되는 유식적인 공관 혹은 유가형태의 진실관과 관련된 기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상 구조 내에 유식적인 이제라 칭할 만한 매우 독특한 사상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이러한 유식적인 공관은 반야경의 군사상을 유가형파의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개성한 것으로 이는 용수를 비롯한 중간학파의 공관과는 교리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유식적인 공관은 다수의 사상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무분별제 대상인 공성이 진여와 등치되고 긍정적인 존재로 새롭게 제시되는 점에서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한편 진실품의 다수도의 사상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가형파의 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인 입장은 중변론의 허망분별의 사상적 체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더욱 발전된 교설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렇건대 초기 유식사상사에서 진실품의 다수도의 사상체계에 보이는 유식적인 공간이나 중변론의 허망분별의 사상체계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초기 경전의 소공경에 제시된 수행론적인 해석 방식을 도입하여 유가형파의 독특한 입장에서 새롭게 제시된 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식사상사에서 진실품의 바수대의 사상체계에 제시된 공사상과 중변론의 허망분별의 사상 구조에 주목하여 초기 유가형파의 독특한 공성의 이해 방식과 중도의 개념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용수를 비롯한 중간학파 대별되는 공성의 이해 방식, 즉 허망분별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립된 삼성의 교리체계를 통한 유식학파의 공성의 의미와 중도 사상의 그 사상적 의미가 더욱 명확히 제시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 공성의 용례와 함에 대해서 먼저 예비적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초기 경전에 보이는 공의 용례와 그 의미입니다. 초기 경전 가운데 중앙의 소공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사상은 진실품에서 그 일부가 인용되어 초기 유가형파의 공성에 대한 해석학적인 입장, 즉 유식적인 공간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경의 관련 기술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생략하고요. 뒷줄친 B 부분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안한다의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없을 때 전자는 후자의 관점에서 보이다고 다르게 관찰한다. 또한 그곳에 남은 것이 존재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게 보살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상기의 소공경과 진실품의 공성의 이해 방식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나가오를 비롯하여 목가이나 미주 등의 논의들 속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밑줄친 1과 2의 표현은 공성의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중변론, 고성론, 한양 성교론, 잡진론 등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공경에서 제시된 이러한 공성의 이해 방식은 공에 머무르기 위한 관법으로서 번뇌의 유무를 여실하게 알아 깨닫는다는 수행론적인 의미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진실품에서는 반야경 계통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어 특히 용수 계통의 이제설을 표적으로 삼아 허물론적인 공성의 이해 방식을 비판하는 초기 유가형파의 사상적 기관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되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반야경에 보이는 공성의 용례와 그 의미입니다. 먼저 초기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분상학을 전하는 반야경의 성립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본 팔천손 반야경은 이제 보리야마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 원형인 지루가참의 소품 반야경이나 구마다집의 소품 반야바라명경 등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요소가 이제 도입되어 전개된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현존하는 번본의 팔천손 반야경은 10세기 15역에 불모 출생 삼법장 반야경과 가장 잘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최초기의 반야경에서 더욱 확대되어 18,000송 반야경이나 25,000송 반야경 등을 비롯한 예품 반야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예의 기본적인 의미란 어떤 것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어떤 것이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곳은 그것을 결여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순녀는 성격을 지배합니다. 이때 A와 B의 관계가 집과 항아리의 관계처럼 사실 여부나 존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예의 의미가 쉽게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설적으로 루파 A가 루파이고 B가 루파 스바바바로 대체될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관학파에서는 스바바바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중심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사실 이와 매우 긴밀한 반야경에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면 반야경의 원형인 소품 반야경과 번본 팔천손 반야경 그리고 예품 반야경의 공예 표현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교리적으로 더욱 진전되거나 변천된 흔적을 엿보게 합니다. 자료 2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소품계를 보시면 만약 색은 공이라고 실천한다면 보살은 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만약 색은 공이라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실천하고 있는 보살마설은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품계를 보면은 이제 자성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A는 그냥 공하다라는 방식. 두 번째 대품계를 보시면 A는 그것 자체로서 벗어나 있다. 원문에서는 스바바베나 비박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이제 공이다라는 것은 상문들이나 영각들이나 재벌 세존들이 행한 것은 아니다. 실로 자성이란 전부되지 않은 본성이다. 본성에게 본성은 그것 자체로서 공성이다. 공성은 지식이 행하는 것도 아니요 보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것은 본성이다. 세 번째로 별애들이 세상에 출현하든지 출현하지 않든지 실로 모든 존재가 입각하고 있는 그 법성, 법의 안주성, 실제 그것 자체로서 공성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소품 계통의 반야경에서는 자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자성적으로 공하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성에 관한 설명과 공에 관한 설명이 보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자성과 공이 결합되어 자성의 개념에 의해 공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편 대풍계통의 반야경에서는 자성과 공이 결합된 형태로서 자성의 개념에 의해 공이나 공성이 설명된다는 점에서 소품 반야경에 비해 교리적으로 더욱 진전된 형태를 보입니다. 결국 반야경의 원형인 소품 반야경에서 18,000송, 25,000송 등으로 변천함에 따라 단순히 공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성적으로 무인점을 시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야경의 공산학을 계승하고 있는 용수와 초기 유과행파의 공성에 관한 사상적인 입장이나 그 상위적인 특징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의 본론에 해놓은 초기 유식사상에서의 공성과 중도의 의미입니다. 먼저 초기 유식문헌에 보이는 공성과 중도의 의미를 보면 초기 유식사상사에서 반야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유과행파의 독특한 진실관에 입각하여 제시된 가장 전형적인 공성의 이해방식은 진실품에 잘 파악된 공성, 선치공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A가 어떤 B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B는 A의 관점에서 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것이 남겨진 경우 현재 존재하는 그 C는 여기에 존재한 자도 여실히한다. 이것이 여실하게 전도되지 않은 공성에 대한 파괴라고 불리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시설한 바와 같이 색등으로 명명되는 실제의 색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설적 언어 표현을 본질로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색등으로 명명되는 실제는 가설적 언어 표현을 본질로 하는 관점에서는 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색등으로 명명되는 실제에 남겨진 시는 도대체 무엇일까? 참으로 그것은 색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설적 언어 표현의 의지처이다. 그리고 그 양자, 색과 가설적 언어 표현은 즉 각각 현재 존재하는 실제에 지나지 않는 것과 실제에 지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실하게 한다. 그리고 비실제를 증익하지 않고 실제를 성감하지 않고 증감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진예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진 것으로서 여실하게 한다. 이것이 정지에 의해서 잘 통달된 것으로서 잘 파악된 공성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그 주된 내용입니다. 상계 밑줄친 1과 2의 기술은 소공동의 공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진실을 통해서 제시된 잘 파악된 공성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초기 이과형파의 해석학적 입장을 엿보여줍니다. 예컨대 색등이라는 가설적 언어 표현과 실제의 관계에서 실제는 불가성을 본질로 하지만 실제는 이제 공성, 진여와 대치되는 말입니다. 실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설적 언어 표현의 의지처로서 이를 현재에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초기 이과행파의 사상적 입장은 용수를 비롯한 중간학파에 견해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진실후풍에서 초기 이과행파는 안하경의 공사상을 계승하여 제법의 자성을 가설의 측면에서는 부정하는데 불가한성의 공성, 즉 무분별지의 소연으로서의 제법의 승리적 자성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사상적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법의 이제 자성과 관련된 이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리에 의해 일체의 제법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개 무엇이든 제법에 대해 자상의 가설이 있지만 즉 색이나 혹은 수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후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것이 다만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아야만 한다. 가설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떠난 그 제법과는 별도로 말의 소연, 말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다면 제법의 자성은 그 가설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설처럼은 현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은 비실제를 증익하는 집착을 떠나는 것과 또한 실제를 손명하는 집착을 떠나는 것으로서 존재합니다. 나아가 그것 양변의 집착을 떠나는 것이 일체의 제법에 대한 승리적 자성이고 바로 무분별지의 수연이라고 알아야만 한다. 상계 밑줄친 A에서 C의 기술을 이제 보시면 가설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어적 측면에서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법의 승리적 자성, 제법의 법성은 무분별지의 소연으로서 긍정적 존재로 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수구로의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 개념의 일체를 부정하고 절대 부정을 표방하는 중간파의 공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비유, 비무의 한 관념은 유무의 상대 개념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쪽의 부정이 다른 한쪽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가설의 자성은 무이지만 가설의 의지처는 유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지처의 존재가 사로 불리는 것이다. 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상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현상에 지켜 있으면서 현상을 초월한 실제를 의미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법성 진여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수를 비롯한 중간파의 비유, 비무의 관념과 유식학파가 사용하는 의미는 내용상 상당히 다른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비백학파를 비롯한 중간파가 표적으로 삼는 유식학파의 공성의 이해 방식은 의탁이성의 존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컨대 허망분별과 이치의 관계 속에서 그 사상사적 이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중변론 1장 1송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망분별은 있다. 허망분별의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이 여기 허망분별에 있다. 그곳 공성에도 허망분별이 있다. 이게 이제
중변 분별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제1장 1숭에서 이게 언명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탁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개를 의미하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여, 원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제 중변 그 유식의 삼성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소위경제는 해신밀경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해신밀경을 인용해서 육아론의 성격대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삼성이 다 고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 이제 중변론을 오게 되면 사상적인 이제 전해가 이루어지는데 허망 분별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을 확립을 새롭게 하고 다시 허망 분별을 통해서 삼성을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그걸 위해서 허망 분별은 있다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의탁이성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학자들, 특히 유식학자들이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생략을 하고 상기의 중변 분별의 허망 분별의 구조는 소공경의 해석 방식을 유가인파의 독특한 진리관에 입각하여 새롭게 적용한 진실품의 해석학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문맥상 진실품의 바수대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진실품의 바수대 사상 체계는 뭐냐면은 공성을 기반으로 공성이라고 하는 것, 법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설과의 관계 속에서 가설의 의지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이제 중변론을 오게 되면 가설의 의지처는 바로 허망 분별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는 건데 이것은 교리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교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설과 오사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고 진실우품에서 바수대의 사상 체계에서 보이는 그 교리 체계는 지금 삼성을 포함해서 오사설이 만들어지긴 교리가 정립되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삼성설이 어디에 기원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용수의 이제설과 다른 유식의 이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수대라고 하는 것을 제 박사 논문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긴 했지만 그럴 때 가설의 의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설과 실제의 관계에 있어서 법성을 기반으로 바수들을 기반으로 가설의 바수도 맞더라라고 하는 의지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용수의 이제설과는 다른 거죠. 긍정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절대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성을 기반으로 가설의 의지처를 정립하는 것이 진실우품의 내용입니다. 이제 허망 분별 중변론의 구조에서는 이미 교설 체계가 정립된 이후에 허망 분별 안에 이미 가설의 의지처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 두 번째 초기 유식 사상에서의 공성과 중도의 이제 사상적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이상에서 초기 유식 사상에서 공성과 중도의 사상적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진실품의 단계와 미륵에 귀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논서인 중변론 등의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품에서 중도는 그 첫머리에서 진실의 특징은 유무의 양극단을 떠난 불의로서 확립되고 바로 그 불의가 위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가운서를 본질로 하는 제법의 승리적 자성은 유무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란 자성을 가지지 않는 가설이라는 말에 승인된 제법의 자성으로 설명되고 무란 가설이라는 말이 마수두를 가지지 않는 것이고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이고 가설이라는 말의 의지처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유무의 견해는 유부와 중간학파의 실제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제법의 승리적 자성으로 제시된 바수대의 사상은 유부와 중간파의 치우친 견해를 지향하고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를 내적으로 인정하는 불의중도 등으로 불리는 유식학파의 독자적인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불가한성을 본질로 하는 승리적 자성 혹은 무분별지의 소연으로 불리고 아울러 진예나 법계 등으로 분치됩니다. 둘째, 중변론에서 반야경에서 18공이 인용되고 있는데 특히 1-13A 입구에서는 원성실성에 해당하는 공성의 의미가 잘 제시되고 있는데 실로 두 가지가 없는 것과 그것의 무가 유인 것이 공의 특성입니다. 무의 유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1-13 C9에서는 공성의 본질적 성격은 이치의 무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험한 분들과 공성의 긴밀한 관계는 13 뒷구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성의 특성이 험한 분들과 다르다면 법성과 법이 다르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공성의 특성이 험한 분들과 동일하다면 청정하는 것을 소연으로 하는 진화 일반상이 지속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불일불이의 관계, 험한 분들과 공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공성에 대해서 험한 분배를 기반으로 이치의 무와 이치의 무의 유로 설명되는 방식은 중간파의 유무중도와는 똑같은 유무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다른 유가행파의 독특한 실체관에 근거한 사상적 입장이 더욱 진전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간파는 바비베카 성변의 견해에서 확인되듯이 험한 분별에 기반하고 있는 느타기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 이런 방식을 비긍정적 부정, 호라사지아 호라세다의 계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유가행파는 주변론에서 험한 분별은 있다고 천명하고 느타기성을 승의적으로 부정하지만 세속적 실제로서는 인정하는 입장. 그러니까 느타기성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의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청변은 이거를 승의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 비판을 아주 장진론이라든가 중간 신론 등에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판의 표적은 실제는 빗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즉 긍정적 부정의 태도를 취하는 것, 파리 우라사의 입장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해서 시간 관계상 너무 빨리 읽은 것도 있는데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원 선생님 초기 경전과 만약에 그리고 유가행파의 사상을 핵심만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붙일 말은 없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중간학파와 유가행파의 사상의 핵심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잔이 공하다라고 하면 중간학파는 잔이 없는 겁니다. 유가행파는 잔이 공하다 하면 잔이 비인 거고 없는 것은 수박입니다. 잔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잔이 공하다라고 해도 중간학파와 유가행파는 존재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예, 이게 이제 유가행파가 중간학파의 공사상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 평과 선생님의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져서 바로 조인수 선생님의 논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수입니다. 있는 곳으로 논평을 합니다. 김재원 선생님의 이 글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유식 사상에서 공과 중도의 의미와 사상적 특징을 논하고 있습니다. 논지를 요약하자면 대승의 공사상은 초기 유가행파의 선성설의 핵심 요소로서 용수의 이기제설과는 다른 유가행파만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무식적인 공간은 첫째, 사이사상으로 제시되며 공성이 진화와 동치되고 긍정적인 존재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의 사상체계는 중변분별론의 험한 분별의 사상체계로 개선되어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라고 이해됩니다. 저자는 이 짧은 글을 통해 중아함경의 서평경에서 제시되는 공성의 논리가 어떻게 초기 유가행파가 반화경의 공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었는지를 초기 유가행파의 이론인 유가사정과 중변분별론에서 공과 중도에 관한 핵심적인 논리들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초기 유식의 공사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공사상의 사상사적 발전 과정으로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에 우리가 요약한 논지에서도 보여지듯이 유식의 공간에서 사라는 기능이 사상의 핵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에 관한 논리를 보면 첫째, 실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설적 언어 표현의 의지처로서 우리 현재 존재합니다. 둘째, 무라는 가설이 바스트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근거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가설이라는 말의 의지처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문장 세 번째, 제법의 승리적 자성으로 되시는 바스트의 사상은 유구와 중간학파의 7층 견해를 지향하고 가설의 기치는
유식의 공간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그 위상에 걸맞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진실 율품의 그 불가항설적인 제목의 자상에 대해서 증익하는 오류, 또 제가 급하게 제출하려고 하니까 빼먹었는데 그 바스트 마트라에 대한 그 송감의 오류, 송감하는 오류, 그것과 첫 결대권의 그 오사장의 내용을 더해서 논의를 이어간다면 더 주장의 설득력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바스트 마트라를 언급하는 그 위에 1의 문장은 실제 지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의식 사이뿐이라는 점에서 가설적 언어 표현의 의지처로서 이것은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논의에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둘째, 이러한 사상 체계는 중변 분별 및 험한 분별의 사상 체계로 개선되어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제가 이해한 저자의 두 번째 주장에 관련한 논의를 또 본문에서 살펴보자면 상기의 중변론의 험한 분별 구조는 소공경의 해석 방식을 누가 행파해 독특한 진리관에 입각하여 새롭게 적용한 진실의품 및 해석학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문맥상 진실의품의 바스트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구조가 이미 바스트나 공정의 사상 구조에서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가 확립된 후 교리 체계상 상승설과 오사설이 더욱 진전된 형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세속적 실제로서의 험한 분별, 즉 의태설 기반으로 삼성을 제일 확립하고 이를 다시 포섭하는 점에서 사상적 상의와 그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두 구절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내용만으로는 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험한 분별의 사상체계로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1. 초기 경전에 보이는 공의 용례와 의미에서 소공경의 발현 기술 중 그리고 여기서는 실력 비구 순간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근거해서 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예문이 앞뒤 문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문이 너무 많이 생략이 돼서 여기에 기술된 예문만으로는 그곳에 남은 것이 존재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것은 여기 있다라는 결론이 어떤 맥락에서 조출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면상의 이유, 즉 불량의 제한 같은 이유로 예문을 다 싣지 못했다면 설명이라도 이 결론이 나온 배경을 좀 요약해 주셨다면 이 결론이 나온 맥락이 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저자가 밝힌 소공경에서 제시된 공성 이해 방식은 공의 머무르기 위한 간법으로서 언어의 유무를 여실하게 알아 깨닫는다면 총연령적인 의미가 다뤄졌다라는 논지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음 이 예문에 관련된 추가 내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자료의 반야경에 관련 기술에서 만약 색은 공이라고 실천한다면 보살은 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색은 공이라고 실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색하고 문장도 오버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글씨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를 미처 마치신 것 같고 용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모모이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논문 전체에 쓰여져 있어서 다른 이유가 혹시나 있나 궁금했습니다. 또한 바비베카, 청변이라는 동일 인물의 이름을 어떤 문장에서는 바비베카로 다른 문장에서는 청변으로 각각 함으로써 자칫 이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니 일관성 있게 한 용어나 혹은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째, 이 반야경에 보이는 공성의 용례와 그 의미의 말미에 이런 점에서 반야경의 공사상을 기승하고 있는
한다면 본 논문의 주제인 그 초기 의식의 공사상의 의미와 특징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섯째, 용수의 일체법을 부정하는 공간과 달리 유식이 허망 분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공간을 주장하는 그 근저에는 육아행파 나름의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저자가 인용한 안승규 선생님 논문 외에도 제가 최한 죄송합니다. 거듭 발췌한 논문을 포함해서 국내 선행 논문이 여러 편 있는데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본 논문에 보태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앞서서 우동필 선생님께서 자가 인용을 맡으라 이렇게 했는데 서로 자가 인용을 하지 말고 서로 인용을 해가면서 또 다른 복한대로 그 의견을 실어서 서로의 발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몇 가지 조금 추가적인 좀 설명을 필요하신 부분을 가지신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선생님의 답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의 논평을 부탁받았을 때 이 제목을 봤을 때 그 초기 유식 사상에서의 공성과 중도의 사상적 의의에 대한 논문이라고 해서 의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과연 이제 의의를 어떻게 이제 독창적으로 이제 제시를 할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읽기 전에 저는 이제 김재원 선생님의 논문을 이전에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2008년, 2009년에 나와 있는 논문들이 이미 다 누구나 다 읽었겠지만 이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논문을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사실 이 논문 자체를 분석을 하면서 이게 뭐가 다르지? 아까 그래서 발표하시는 그런 와중에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셔서 뭐가 다른지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시면서 한 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논평을 써온 것을 한번 읽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발표문 초기 유식 사상에서의 공성과 중도의 사상적 의의는 분류의 핵심 개념인 공과 중도가 초기 유식 문헌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유식 문헌인 보살지 제4장 진실의풍의 마수와 중견론의 허망 분별 이것을 분석하여 이제 김재원 선생님께서는 그 사상 체계라고 이제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이 관련된 이제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육아행파의 독특한 공간을 분석하려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재원 선생님께서는 공과 중도에 대한 초기 육아행파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초기 경전, 소공경과 반야경에 나타난 공성의 용례와 그 의미를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진실의품에서 유식학파의 독자적인 공관, 즉 유부와 중간학파의 치우친 두 견해를 지향하고 가설의 기체나 의지처를 내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이 나타난다고 분석을 합니다. 나아가 중변론에는 이러한 진실의 품의 유식학적 실제관에 입각해서 세속적 실제로서의 허망 분별, 즉 의타기성에 기반을 둔 삼성설이 나타나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결국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재, 뭔가가 있다, 그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유식학적인 그런 입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중변론에 와서 체계화됐는데 그 체계화되기 이전에 그 진실의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두 문헌에 나타나는 그런 관련성,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사실 그 발표문의 제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의의가 무엇일까? 지금 의미에 대해서는 뭐 계속 그 기존의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와 달리 이게 사상적으로 뭔가 그 김태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뭔가 생각하고 계신 의의가 분명히 있을 듯한데 지금 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소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문맥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밑줄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발표하시면서 1번의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하셨고 2번은 그냥 읽고만 이제 가셨거든요. 그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허망별이라는 부분 이 허망 분별과 이치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성설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그런 설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식학적인 이제설과 삼성설까지의 관계가 이제 분명히 그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이제 도표화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뭐 항상 생각해왔던 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과거의 문헌을 우리가 계속 탐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현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불평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분명히 이제 뭐 김재원 선생님께서도 그 현대의 그런 관점에서 유식학을 계속 해석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글도 쓰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부분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특히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철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논평이 다 조금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씩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큰 추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이걸 하나씩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제안해서 정리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현수 선생님과 안학기 선생님의 공통적인 것이 유식 공간의 의의가 뭐냐, 의의가 뭐냐는 좀 잘 드러난다. 의의나 아니면 이런 식의 공간을 도입한 어떤 배경이나 의도 어떤 것이 뭐냐, 이전에 서사가 기축하나 서사가 비교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주십사는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혜선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스투라고 하는 성취에 나타나는 개념이 선언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더 조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해도 엄청난데 가능한 핵심을 집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이제 논문을 저번 주 토요일 날 12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바쁜 사람은 아닙니다. 5월에 일이 한 번에 4월 말부터 몰려서 박사 논문 4개나 내부심사 하다 보니까 제 논문보다도 외부 다른 일에 시간이 많이 하게 돼서 하여간에 그 짧은 시간 내에도 논문을 꼼꼼히 애정 있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먼저 의구스러운 거는 특히 1번은 서로 이제 중복되는데 과연 이제 유식적인 공간이 뭐냐, 그 사상적 의의가 뭐냐, 이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시종일관 거기에 대해서 진실품에서 제시되는 공관의 의미, 그 다음에 유식 진실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무중도의 의미,
그게 바로 이제 실제의 근거를 두고 유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서일체 유구의 입장이고, 또 그러한 바수두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용수를 비롯한 중간학파의 입장인데, 그것과 별개로 무분별지의 소연으로서 공성을 진여 또는 법계라 아예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하는 측면이죠. 그것들은 이제 그건 하나의 선언적인 측면이고 천명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 교설적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가설의 의지처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해서 이제 선치공이라고 하는 점도 예를 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변론에서 그 헌방 분별로서 제시되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해상학적 기반이 유사하게 인용되고 있는 세친의 주석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으로 저는 제시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특징이 결국 의탁이성 중간학파의 그 공성에 대한 이해 방식과는 대별되는 의탁이성의 존재성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다고 부정하는 입장을 저는 이제 호라사지아 호라트세다라고 비긍정적 부정이라고 결론에서 그걸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어떻게 보면 논문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의탁이성에 기반하고 그것이 바로 가설의 의지처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변계와 이제 원성을 같이 정립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행론적인 맥락에서는 임무상 방편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유식에 대해서 할 땐 전식극지라고 하는 것도 의탁이성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하나 나오는 진실우품의 바수대에서는 기체로서 가설의 기체를 정립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흔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력이 어디에서 기반하고 있냐면 사심사 여실지라고 하는 그 법계를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방식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명칭은 명칭일 뿐이고 사태는 사태일 뿐이고, 또 자성으로서 가설되거나 차별로서 이제 그것이 가설이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명칭과 또는 가설과 사태의 어떤 대응 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서 결국 승의적으로는 진여이고 공성이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번뇌와 업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앞에서도 발표하셨다시피 번뇌와 업이 발생하는 그 구조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험한 분별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저는 정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더 여기서는 구구하게 제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것 말고 더 다른 의의가 있을 수 있는지 두 분의 그 고견을 저는 솔직히 듣고 싶어요. 저는 이것 말고는 안 보이는데 두 분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견을 좀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까지만. 이 정도 일단 이 정도만 여기 핵심이니까 이 정도만 대답이셔가지고 이미 그 뭐랄까요 초등학교의 어떤 통상적인 실제를 했잖아. 그것이 전 학파의 공사상과는 다른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학파의 공사상에 드러났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자들의 발로 생활을 비교시키는 한다는 의사는 이제 외부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해서 상당히 불교 학자들의 전문적인 그런 견해들이라 일반 제자 불자들이나 또는 수행 승의 입장에서 과연 저런 용어의 정의나 또는 원한 그런 사상사적 접근이 실제 수행하는 수행 승이나 제자 불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통 그 반야신경을 매일 독송하면서 그 공과 무와 거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학문적이 아니고 실제 수행이나 참선을 통해서 그 의미를
수행 단계에 따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김재관 선생님의 그 공사상 또 반야심경이 실제 수행 속이나 제자 불가들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실증적인 입장에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안하기 선생님의 질문이 3번과 좀 약간 유사하다고 저는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기부에서 이제 무화로 이제 대표되죠. 연기, 무화 얘기가 되어지고 대승에서는 이제 공과 무화가 서로 이제 연기를 기반으로 같이 연결되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또 중도 사상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저는 수행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적인 세간적인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에 근거한 욕망 추구와 또 이를 통한 이제 경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빠져 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나 안목을 제공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계와 나와 타인과의 연기적 관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그 통찰적인 어떤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다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과 중도 무화라고 하는 사상은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게 제공하는데 먼저 이제 개인적인 측면 왼쪽으로는 자아의 정체성,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타자와 상생 공감하면서 완전한 열반을 추구하는 그런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공사상에까지 유식의 공사상에까지 실질적인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그 오전에 여기까지 해서 3개의 발표가 모두 마쳤고요. 오전